점심을 먹고 나면 쏟아지는 졸음, 자꾸만 불어나는 뱃살, 그리고 병원에서 듣게 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 혹시 여러분의 하루는 방금 주유를 했는데도 몇 킬로미터 못 가서 멈춰버리는 고장난 자동차 같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연료 탱크를 여는 열쇠를 잃어버렸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 당신의 몸을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대사증후군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프 볼렉과 스티븐 피니 박사는 이를 탄수화물 의존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빵이나 밥으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다시 허기를 느끼고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죠. 이것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짜릿하지만 내려갈 때는 공포스러운 추락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잘못된 연료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을 두 개의 연료 탱크를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 탱크는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 탱크입니다. 크기가 아주 작아요. 고작 2000칼로리 정도밖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두 번째 탱크인 체지방 탱크는 어떨까요? 마른 사람조차도 4만 칼로리 이상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배가 고플까요? 바로 지방 탱크로 가는 파이프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탱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벽, 그 정체는 바로 인슐린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은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우리 몸은 저장 모드로 고정됩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족족 지방으로 가두어 버리죠.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려 봐야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벽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식사,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저자들은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넘어 키토 어댑테이션, 즉 케톤 적응 상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의 주 연료를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완전히 바꾸는 생리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뇌가 포도당 대신 지방의 부산물인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으며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에게는 기록 향상을 의미하지만 대사증후군 환자에게는 삶의 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주저합니다.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요?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지방은 위험하지만 탄수화물을 제한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양질의 지방은 가장 깨끗한 연료라고요. 포화지방 자체가 심장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한 염증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지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탄수화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결심하고 밥과 빵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몸살처럼 아프고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키토플루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포기하고 다시 탄수화물로 돌아갑니다. 역시 나는 밥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저자들은 이것이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연료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적응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넘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소금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서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빠르게 배출합니다. 이때 짠 음식을 피한다고 소금까지 줄이면 탈수와 전해질 부족으로 두통과 무기력증이 옵니다. 책에서는 하루에 3에서 5g의 나트륨, 즉 소금으로 치면 꽤 넉넉한 양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사골국물 한 잔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거짓말처럼 컨디션이 회복됩니다.
대사증후군 때문에 저염식을 강요받았던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가장 먼저 뱃살이 줄어듭니다. 인슐린이라는 족쇄가 풀리자 몸이 비로소 쌓아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 것이죠. 중성지방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혈당이 널뛰지 않으니 감정 기복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대사증후군은 약으로 증상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통해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을 고쳐야 해결됩니다. 과거에는 3시간마다 배가 고파 간식을 찾아 헤맸다면 이제는 식사 때를 놓쳐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내 몸의 지방 탱크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적 자유입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든 긴 회의를 하든 당 떨어진다는 핑계로 초콜릿을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휘발유 냄새를 맡으며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 낡은 차가 아닙니다. 시작은 냉장고 정리부터입니다. 설탕, 밀가루,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을 과감히 버리세요. 그 자리를 신선한 육류, 생선, 계란, 잎채소, 그리고 버터와 올리브 오일로 채우십시오. 탄수화물 섭취는 하루 5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책의 권장사항입니다. 밥 한 공기도 채 안 되는 양이죠. 처음에는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배고픔은 놀라울 정도로 사라집니다. 배고프지 않은 다이어트, 이것이 키토제닉의 핵심입니다. 식단이 자리를 잡으면 운동을 병행하세요. 이 책은 운동선수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지방 적응이 된 몸은 운동 중에도 글리코겐을 아껴 쓰고 지방을 태웁니다. 즉, 운동을 하면 할수록 뱃살이 더 잘 빠지는 효율적인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등산만으로도 지방연소 공장은 힘차게 돌아갑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운동이 즐거워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혹시 평생 이렇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싶으신가요? 대사증후군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잘못된 식습관이 쌓인 결과죠. 이를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몸이 정화되고 활력을 되찾으면 예전의 설탕범벅 식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그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 상태가 주는 중독성이 설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밥을 안 먹는다거나 지방을 챙겨 먹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다 혈관 막힌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곧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날씬해진 허리, 맑아진 피부,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주세요. 100마디 말보다 건강해진 여러분의 몸이 가장 강력한 설득력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고 바로 다음 식사부터 다시 지방 위주의 식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을 태우는 길을 뚫어 놓았다면 잠깐 이탈해도 금방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 혈당을 올리고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잠을 못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면 잠은 잘 자는지 마음은 편안한지 돌아보세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뇌의 흥분을 가라앉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 건강의 기본 원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고기, 신선한 야채, 질 좋은 오일. 식비가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병원에 지불해야 할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아파서 잃어버릴 시간의 가치를요.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가장 비싼 투자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바로 내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좋은 원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 현재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단을 바꾸면 혈당과 혈압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기존의 양용량이 너무 과해져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줄이는 행복한 고민을 의사 선생님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프 볼렉과 스티븐 피니 박사의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통해 대사증후군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연료를 넣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세요. 지방을 태우는 엔진이 켜지는 순간 여러분은 20대 때보다 더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건강한 지방과 반찬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대사를 깨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